예, 여튼 예.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강보합 정도 약간 상승으로 3대 지수가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는 0.16, 나스닥은 직전일에도 0.07이었어요. 네. 이렇게 하기도 참 힘들 것 같은데 이틀 연속 플러스 0.07. S&P 500도 똑같습니다. 이틀 연속 플러스 0.24. 되게 특이하게 희한하네요. 움직이질 않네. 약간 상승을 한 거고, 그리고 직전이라고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이너스 0.19% 출발을 했다가 오전에 약간 반등을 했는데 장 막판에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그리고 왜냐하면 시장에 특별한 지금 이슈가 있는 상황은 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악재가 있었어요. FOMC 회의록 발표가 있었는데 매파적 금리 인하 기조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 또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네. 내려오는 동안 다른 게 있었냐? 뭐 꼭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악재에 그렇게 뭐 이렇게 크게 반영하지 않고 좀 떨어지면 좀 올라오고, 그런데 상하 위로나 아래로나 그 폭은 굉장히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근데 그 영향권에 좀 들어가 있어서 이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영향권이라 하면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는 좀 떨어질 수 있는 분위기인데, 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아마도 관리를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은 좀 듭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주요 종목 보시면요. 애플이 플러스 0.16, 테슬라가 플러스 1.82, 엔비디아 마이너스 0.12, 뭐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25. 이거 별로 큰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 인텔이 6% 하락을 했어요. 특이하죠. 요 뒤에 죄송합니다. 요 뒤에 거 지워야 되는데 못 지웠고 요거는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나 메타도 뭐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종목들이 좀 크게 움직였는데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온세미컨덕터가 6.8% 올랐고요. 이야. 텍사스 인트루먼트가 5.3%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정도 올랐는데 네. 주요 종목의 완성품이 오른 게 아니고요. 부품주가 많이 올랐어요. 어제. 그리고 그 부품주들도 과거로부터 있었던 레거시 반도체 부품주들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어제 시장도 이거는 반도체는요 우리가 먼저 움직입니다. 예. 우리 시장에서.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의 터닝 또는 뭔가 좀 그쪽에 새로운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움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급적 요인으로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오잖아요. 그런 나오면서 다른 쪽들을 좀 찾는 수급적 순환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게 보냐면 다음 주에 26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나올까? 무지하게 건조하네요. 이 안에가 스튜디오 안에 좀 건조하죠. 참 큰일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막 숨 막혀요. 너무 건조해. 덥기도 해주고 좀 거기다 더워지고. 에어프라이어 돌려버리니까 가뜩이나 더운데. 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어제 8% 올라서요. 예. 2월 한 달 동안 111% 올랐습니다. 한 달 동안? 네. 수마컴이 쭉쭉쭉쭉 올랐어. 이게 작년에 폭락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요번에 이렇게 막 그렇게 오른 거거든요. 뭐 하는 회사죠? 그 데이터 엔비디아. 센터, 엔비디아. 예. 데이터 센터를 뭐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가? 엔비디아 제품 만들면은 거기에 일부 기능을 넣어서 데이터 센터에 넣는. 예. 그래요? 예. 마이크로 컴퓨터 또 봐야 되겠네. 근데 이제 지금 요 이슈가 하나 있던 게 뭐냐면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회계에서 일부 부정 의혹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지난 그 회계 감사했던 있어요. 그 감사 법인 자체가 네. 두 손 두 발 두고 나가버렸어. 그래서 새로운 감사를 이제 영입을 해서 2월 말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발표가 안 되고 계속 미적지근하는 것 자체가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시장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는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고. 네. 지금 최근에 2월에 대해서 일부 뭐 기대감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CEO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최근에 시세가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팀장님 말씀 주신 게 작년 상황인 거고요. 예. 작년에 그래서 위험하다, 뭐 이거 상폐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여기까지 좀 있었던 예. 상황이어서 완전 폭락을 했었습니다. 네. 폭락한 후에 반등을 하다 보니까
이 반등이 좀 센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굳건하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이슈 이외에 슈퍼마이크로컴퓨터가 이번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 괜찮지 않겠냐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팔란티어가 10% 하락했어요. 이 팔란티어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우리도. 우리 국내에 있는 개인 투자들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 10% 하락했는데요. 이번 한 달 동안 35%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빠지기 전에는 55% 상승이었어요. 50% 이상의 상승이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팔란티어 멀티플이 어느 정도 되죠? 팔란티어가 120배 봅니다. 네, 200배도 넘습니다. 200배 넘습니다. 네, 200배도 네. 넘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맞아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 굉장히 많이 올른 상태에서 10% 빠진 거거든요. 자,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뭐 팔란티어, 온세임 컴퓨터, 뭐 텍스티아이 뭐 이런 거를 주가를 설명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되게 많이 바뀌고 있는 거. 수급이 올라간 데서 차익 실현하고 또 다른 거 찾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장도 좀 그러거든요. 우리 시장은 연관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우리 시장도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도 지금 현재 가만히 보면은 월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빅테크에 있는 선두에 있는 종목들은 수익률로 그렇게 큰 재미가 없을 거다. 다른 걸 찾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상당 부분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한번 볼까요? 네. 어제 우리 시장은요 차트를 야. 그냥 먼저 보여드릴게요. 와. 이게 요즘 우리 시장입니다. 야, 좋다. 오, 너무 좋은데요? 이거 왜 이러는 거죠? 뭐 이렇게 의아하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근데 제가 강하다. 이 횡선 계속 그리고 이게 하락 추세 그리고 이걸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네. 여기 이 안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얘를 돌파하면서 힘이 세지는 거예요. 시장 힘이 돌파하면서 이렇게 힘이 세지는 건데 올라가면 네. 올라갈수록 시장은 세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요즘 뭐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네. 지금 이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또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아, 진짜 공교롭게도 음. 저 상승하는 저 일봉 음. 이 또 저것도 6개네 또. 그만하자.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거 하나 빠져갖고 그냥 계속 아침부터 육봉거리고 이것도 보랄보랄거리고. 아유 정말 큰일입니다. 이 결혼해서 더 이래요 이 사람이. 결혼 전에 사람 순수했는데. 요즘에 막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 폭은 아주 크지는 않았는데요. 예. 어제는 그 폭도 굉장히 컸습니다. 코스피가 1.7% 장중에 2% 야. 가까이 됐었고요. 2,671포인트 와 있고 코스닥이 0.6% 올라 778포인트입니다. 이게 지금 2,670포인트 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10% 오르면 몇 %예요? 260 더 하잖아요. 그렇죠. 10%만 오르면. 아 좋다. 그러면 여기 얘기만 260을 더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260 더하면은 뭐 700이라고 치면 2,950이고 2,900 넘는 거잖아요. 그럼 곧바로 3,000이 보이는 그러네요. 상황이잖아요. 아 10%만 가면. 예. 그래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에 또. 너무 좋은데요. 그런 얘기 나오니까 걱정스럽죠.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야 돼요. 조용히. 2,750쯤에서 한번 네. 약간 매물대와 싸우는 그 시간이 좀 벌어집니다. 아. 2,750대가 되면 2750대에서 네, 그때 한번 치열한 그 매도의 어떤 다툼이 벌어질 것이다. 정프로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왜냐면은 왜냐면은 어떻게 이런 것까지 봤을까? 이게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이격을 벌인 상태에서 올라가지 못해요. 음. 종목 중에 개별 종목은 그럴 수 있지만 대형주나 지수는 그렇게 가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데가 정고점이 2,718포인트예요. 네. 여기 가면은 매물 나오죠. 네. 매물 나오죠. 그래서 그 근처에서도 벌써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곧바로 가지는 못하겠죠. 예. 그렇지만 그 조정을 좀 마무리 잘 한다면 또 한 번 기대를 좀 해볼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야, 진짜 새삼스럽죠. 이런 얘기를 국내 시장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참. 작년 내내 6개월 내내 그렇게 고생을 했었는데. 예. 근데 우리 시장은 올라가는 거는 단연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올라갈 때 그렇습니다. 다른 섹터들이 올라갈 때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수를 올릴 수는 있지만 우리 지금 보면은 하나그룹, 두산그룹, LS그룹, 뭐 HD 현대, 뭐 조선, 뭐 방산, 원자력, 뭐 전력기기 이런 것들이 계속 좋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걔네들도 시총이 오르고 그러면서 지수를 떠받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부분들은 항상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중심에 이제 반도체에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어저께 3.16%가 올랐고 SK하이닉스는 4% 올랐어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이. 그래요. 예, 그거 위해서 사실은 좀 못 올랐다 생각이 들죠. 따지고 보면 뭐왜 그러냐면은 얘들이 오르면서 그동안 올랐던 전력기기, 원자력, 로봇, 방산이 하락했어요. 전력기기? 예, 어제 얘들은 또 매물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수급 이동이 좀 예, 수급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참. 예,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막 좋다고 해서 쫓아가면 이게 물리는 거 아니야? 딴 데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그러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섹터별로 두고서 할 거냐 한쪽으로 쫓아다닐 거냐를 이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수 상승에는 좀 이렇게 다 같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그래요. 다 같이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옆에 제가 이렇게 빨갛게 써놨는데요. 이 반도체가 오르면서 반도체의 그 부품 장비들이 올랐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어제 13% 올랐고 PSK 11% 올랐는데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대표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썩어도 준치라고 얘기하는 대표 종목입니다. 반도체 부품 중에. 그래요? 얘는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종목인데요. 이게 역사적 신고가에 근처 왔어요. 역사적 신고가요. 네. 그래요. 되게 웃기죠. 한번 보자. 전고점이 역사적 신고가일 겁니다. 아마 전고점 근처에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확실히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근처에 지금 왔어요 이게요. 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건데 어떤 거냐면은 그 반도체 쪽에 아까 미국 시장 보면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TI나 이런 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다 같이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 중에서 어떤 부품 뭐 또는 어떤 소재 이렇게 따로 좀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고 네. 그러니까 대표 종목들은 당연히 갑니다. 대표 종목들은.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2차 전지가 또 급등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뭐야? 생뚱맞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어제 삼성 SDI가 3.9%, LG 에너솔루션이 4.4% 올랐어요. 그러면서 어제 많이 오른 종목 두 종목만 이제 장비주하고 소재주 얘기를 하면 TSCC 스틸이 16% 올랐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3.48% 올랐어요. 아니 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이렇게 올랐으니 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덜 오르거나 제한적이었던 것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전력기기 원자력 이쪽에 그래도 많이 올랐던 섹터에서는 매물이 좀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어제 2차 전지는 제가 어제 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LG에너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공장 가동 그리고 투자를 다시 한다. 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건 ESS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한 가지 뉴스가 더 있었는데 그 도요타가 미국에서 그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LG엔솔의 미국 공장으로부터 배터리 조달하겠다라는 보도가 어저께 있었어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15억 달러 정도 된답니다. 15억 달러. 작지 않죠. 예. 네네. 2조 정도 됩니다. 그렇죠, 2조 정도 2조. 됩니다. 예, 요 얘기도 아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뭐냐면 물론 아직까지 2차 전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이 아직 안 나왔어요.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보조금 관련돼서 아직 예, 안 나와서 예. 뭐 불확실성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걸 걱정을 되게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업황은 이들이 그동안에 고생하고 캐즘을 지나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것들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뉴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다음 달에 인터배터리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모멘텀으로 이쪽이 거래하시는 분들은 예.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쪽은 좀 매물 맞았다 그랬는데 조선주는 먼저 조정을 보였어요. 이거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주식시장이. 조선주는 전력기기나 원자력 로봇 얘들이 오르기 전에 많이 올랐다가 먼저 조금 조정을 보였었어요. 예. 근데 어저께 일제히 다 올랐습니다. 삼성중공업이 13.9% 올랐고 HD 현대중공업이 4.6% 올랐어요. 근데 얘들은 조선주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 여기서는 좀 부담스럽다고 하는 보고서가 요즘에 나오긴 합니다. 사실 그 이쪽이나 뭐 원자력 쪽이나 이런 좀 나오긴 해요. 그런데 뭐 근데 의견이 일방향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더 훨씬 여력이 있다라는 쪽도 있고 아닌 쪽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꾸 올라가면 매물나고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조선주는 어저께 곁다리로 곁다리로 표현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다시 뭐 강세로 가긴 했지만 어제 주역은 반도체와 2차 전지였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성중공업이 14%가 올랐어요. 네. 조선주 그 위로 쭉 뽑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와, 어제 뭔데? 조선주 얘기하셨잖아요. 어제 했죠. 바로 그냥 끝나자마자 아, 바로 달렸어요. 바로 달렸어. 근데 지금 사실 외국인이 약 한 4천억 정도가 코스피의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자체가 예. 지금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섹터 예. 물론 삼성 SDI나 LG 엔솔 있지만 이러한 기업들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일부 패시금 자금이나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상위 종목들을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어떤 흐름으로도 볼 수가 있을까요? 어제 프로그램으로 차익에서 617억, 비차익에서 4,100억 들어왔으니까 예.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서 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게 시가총- 맞습니다. 그거는 예. 프로그램 위주로 샀으니까. 네네네. 예, 그럼 이제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좀 사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동시에 사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비차익으로 대규모로 산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라고 표현을 제가 드렸냐면 외국인들이 좀 사니까 언론 이 경제 신문들이나 이런 보면은 돌아온 외국인 이제 사라 이러는데 그건 오바다. 제가 그렇게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파는 거를 줄인 거지 매수 기조로 간 건 아닌 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예. 지난주에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나서 외국인들의 선물 거래와 차익 거래를 보면은 그래? 그럼 가능성이 있겠구나 정도. 요 정도까지 갔어요, 지금. 예, 이런 상황은 좀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 시황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시황은. 네네네. 예. 그럼 요것만 얘기를 드릴까요? 요즘에 연기금이 올해 들어서 계속 사잖아요. 네. 올해 하루도 안 빠지고 산 겁니다. 네. 연기금이 32일인가 33일인가 어저께까지 그렇거든요. 이게 아마 역대 역대 최장? 최장기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야. 역대 최장기라고 합니다. 근데 금액은 얼마 되는지 아세요? 한 1조 샀겠죠. 뭐. 누적 금액이요? 누적 금액 한 3조 정도 돼요. 3조? 예. 오. 3조가 그렇게 큰가요? 연기금 하루에도 입장에서 일조 사실 사고 파는데? 예, 연기금 입장에서는 3조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예. 팬데믹 때 있잖아요. 팬데믹 때 시장이 3월에 폭락했어. 3월부터. 네. 그때 한 달에 5점 몇 조 샀어요. 한 달부터. 이제 그때는 체리피킹 한 거죠. 예, 예, 체리피킹 예, 한 거죠. 아무튼 그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연기금의 전체 풀에서 3조는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국내 비중에서도 3조는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받으면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장이 저평가됐다는 인식을 확실히 올해는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매물이 계속 밑에서는 있었는데 이제 매도를 잠깐 멈추고 뒤로 빠져서 좀 더 기다려볼까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게 이제 시장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건 아니고 연기금이 사는 종목을 추정하면서 연기금 따라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요즘에. 네. 요즘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연기금 사는 종목을 좀 잘 보세요. 연기금 사는 종목 또는 내 종목을 갖고 있는 게 연기금이 사는지. 예전에는요 연기금이 사는 종목이 꼭 오른다라는 건 아니었어요. 특히 패시브로 들어오는 종목들은 연기금이 사는 종목은 안 오르는 경우도 더 많았습니다. 그냥 밑에서 저가 매수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 최근만이 아니고 올해 내내 보면은 연기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연기금이 사는 종목을 추종하는 자금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 얘기는 연기금이 사면은 다른 애들이 추종을 하면서 주가를 더 올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장을 보면서 그런 걸 느껴서 잠깐 그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중국의 국채 수익률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경기가 안 좋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중국은 디플레이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좀 바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국채 하락세였던 국채 수익률이 최근 들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10년물은 12월 이후 최고치 그래봐야 1.73%, 1년물은 1.5%, 6개월 내 최고치. 단기물 위주로 채권을 팔고 그 자금으로 주식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금 경기부양 정책을 얘기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단기적으로 위안화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단기 금리는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지금 이쪽 플레이어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물은 팔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주식시장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네.
재미없으시죠?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뉴스가 예, 이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한테 전체 시장이에요. 시장.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 시장에서 제가 이걸 맨날 3개월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10년 만기하고 2년 만기가 이게 역전됐다가 지금 다시 정상화됐죠. 이게 정상화됐으니까 이제 큰일 났어. 이거 되게 웃기는 게 이거 역전됐을 때 이제 곧 이제 폭락 올 거야. 한참 그랬어요. 한참 그랬는데 1년 내 뭐 아무 일도 없고 막 신고가 나니까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거 정상화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폭락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정상화되고 나서 지금 거의 한 6개월 다 되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니고 여기 3개월물을 제가 이렇게 맨날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예. 이 3개월물이 갑자기 막 떨어지잖아요, 이게. 예. 3개월물의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3개월짜리 국채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가격 3개월짜리. 그렇죠. 단기 국채가 막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네네. 네. 그 얘기는 시장 플레이어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지는 그들이 알겠죠. 뭐 시스템 위기가 오던 뭐가 오던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자금을 장기로 쓰지 않고 위험 자산에 쓰지 않고 단기물은 현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현금과 마찬가지인 단기물로 쏠림 현상이 막 나타나면서 이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 확실하게 위험해지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중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물을 팔고 네. 장기물이나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설명을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 그렇게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시장이 사실 지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저평가 구간에서 뭔가 경기가 좀 개선되는 그런 시그널이 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그렇죠.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좋아지니까 이렇게 예. 변했다는 거죠. 저도 어제 사실 뉴스를 봤을 때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중국 주식에 대한 그 익스포저를 지금 가장 최대치로 늘렸다라고 하더라고요. 모건 스탠리가 모건 스탠리가 주식에 대한 비중 자체를 물론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역사적인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낮은 아니고. 상태인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가장 이제 비중이 좀 높게 가져가고 있다. 아, 중국 쪽을 예, 중국 쪽을 뭐 이러한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현재 뭐 좀 나올 것 같고. 예. 부양책에는 기대감 확실하게 있어요. 예. 일단 돈을 풀었습니다. 금융 완화 정책했어요. 그리고 또 재정 확장 정책을 해가지고 어떤 요인마다 거기다가 또 부양책을 할 겁니다. 산업별 부양책을 할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항상 문제가 그럼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요 불확실성은 다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좀 변화됐다. 이번 뉴스도 변화됐다는 거죠. 시진핑이 그동안 욕먹고 제일 못했던 거는 공동부였잖아요. 근데 선부론으로 강조하고 있면서 선부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원래 예전에 선부론이었다가 예. 공동부유 갔다가 예. 이거 아닌 것 예. 같다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 요번에 선부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잘하는 쪽에서 먼저 돈을 많이 벌고 끌어줘야 치고 나가서 된다. 끌어줘라. 이게 이제 기술 패권 경쟁 때문에 이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3번 뉴스는 제가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랬는데 포털에 막 나왔으니까 해도 될 것 같아서 아, 저도 이 뉴스 봤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나왔어. 근데 포털에 다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해도 될 것 같아서 네. 그냥 가져왔는데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3기가와트의 총 비용 35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2028년까지 완공하는데 지금 얘기로는 서해 남배 쪽에 남쪽에 이걸 짓겠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거군요. 누가 이걸 하고 있느냐? 어떤 기사에는 LG 전 회장, 어떤 기사는 LS 전 회장 이렇게 써 있는데 원래 LG에 있다가 LS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 이분이 LG에 있다가 마지막에 LS 회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릅니다. 네. 예. 같은 성함은 사람인데. 어떻게 돼요? 예, 네. 같은 분이에요. 그 아들이 공동 창업한 스톡팜 로드라는 투자 그룹이 있는데 여기서 돈을 모아서 주도해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한다는 그 뭐죠? 기가 아니에요. 또 이 집이 자꾸 생각이 안 나. 그게? 예, 뭐, 스타게이트? 스타게이트. 예. 그게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어디 가서는 제가 엑스게이트라고 했는데 스타게이트보다 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근데 규모적으로 봤을 예. 때요. 그러니까 이게 50조쯤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뭐 한 1기가와트 정도 되면 이제 보통 원전 한 기가 이제 생산하는 그 예. 정도 전력 되잖아요. 예. 그리고 3기가 붙는다는 거예요. 3기가짜리. 1기가가 너무 메가급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 아니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에 이거를 지금까지는 뭐 겨우 해봐야
저 뭡니까 그 그래픽 카드 뭐 2,000장인가 뭐 2만 장인가밖에 없는데 확보 목표. 확보 목표가 2만 장인 거랬잖아요. 만장. 만장인가. 근데 이 무슨 3기가짜리 이걸 만들려면 도대체 몇 장을 갖다 때려 부어야 되는데 이거 무슨 그러네요. 저 약간 처음에 나왔을 때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 그런 생각 드셨죠? 예,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게 뉴스에도 나왔고 포털에 다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 다 같이 속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건 전해 드리는 거고 만일 된다면 대박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완공 목표가 28년이잖아요. 네, 너무 짧죠 또. 얼마 남지도 않아서 지금 시작해야 돼.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뭐 땅 매입은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 만약에 하려면 이 정도 사이즈면 저 아마 저 새만금 내지는 그죠? 그 정도로 큰 동네 가지 않고서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이런 뉴스가 있었다. 예. 처음에 저는 되게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 이게 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있었으니까 뭐 쭉 보죠 뭐. 그거는. 니콜라가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수소 트럭 제조 기업으로 한때 시총이 포드보다 높게 평가됐습니다. 300억 달러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여기 CEO가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운영 능력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 요인에 직면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극복하지 못했고 파산 보호 신청이 회사와 주주들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이 뉴스보다도요 두 가지 생각합니다. 이게 수소 산업이나 수소 얘기들이 간간히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그 다음 얘기예요. 우리가 성장률 얘기를 할 때는 당장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쪽을 자꾸 이렇게 봐야지 먼 일을 하면은 그때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이제 상당히 고생스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포드보다 더 높게 평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식 시장이고 그게 지금 미국 시장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미국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으로 어마어마한 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버블 붕괴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근데 빨리 안 됐으면 좋겠다. 어떻든 계속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보면은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됐는데 이게 평가가 30조까지 했다라는 거는 얼마나 버블을 만들었나라는 걸 좀 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5번 뉴스 오늘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다 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중국 이야기 많네요. 예. 2017년도에 사드 배치로 인해서 한한령이 있었죠. 이걸 푸니마니를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요번 8년 만에 풀지 않을까라는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5월 정도에 해제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 아태 합작 중심이라는 데가 뭐냐면 에이펙을 준비하는 이제 고위 관리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기관인데 거기에 이제 관계자가 다음 달에 중국의 문화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문화 교류를 확대해 상망인의 전면적인 문화 개발을 개방입니다. 죄송합니다. 개방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풀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 생각이 아니고 뉴스가 나오는데 이거가 되면요, 우리나라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왜요? 주식시장이 굉장히 시끄러워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기요. 여기에 관련된 것들. 이렇게 되면 일단 뭐 엔터주드, 엔터, 화장품 뭐 그동안 화장품 이것 때문에 못 갔던 것들. 뭐, 하여튼 엄청 많아요. 이게 게임, 대표 게임주 맞아요. 근데 그 종목이 많아요. 우리나라 또 특히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도 한한령 해제도 사실 공식적인 것도 아닌데 여튼 뭐 실질적으로 해제된다 하더라도 아마 안 될 거다. 그렇게 못 갈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해제되더라도 주가는 주가는 안 간다. 아니 그러니까 주가를 떠나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게임이 다시 중국 땅에서 막 잘 된다? 전혀. 혹은 뭐 화장품이 다시 옛날처럼 잘 팔린다? 전혀. 왜냐하면 이미 중국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거는 한한령이라는 뭐 명분이 있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자국 산업 성장이거든요. 그렇죠. 그 자국 산업 이미 뭐 화장품 됐건 아니면 게임이 됐건 이미 한국 들어와도 이제 상관없다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한한령을 푸는 거지. 뭐 정부 사이에 서로 뭐 사이가 좋아지고 뭐 갈등이 해소되기 전혀 아니다. 라고 저는 봅니다. 멋지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한령 해제돼도 별로 기대할 거 없을 거다. 그 영향은 수급적으로는 영향은 있을 것 같고 엔터 쪽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엔터. 말씀 주신 부분도 감안해서 그걸 보면 되겠죠. 당연히 그걸 감안해야 됩니다. 네. 과거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뭐 제가 대표적으로 2차 전지 때문에 맨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전에하고 똑같지 않을 거다. 다음에 갈 때는. 네. 여기도 똑같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자율주행 가속화로 차량용 카메라 출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데 올해 1.26대 정도 전망하는데 30년 5년 후에는 3.43억 대 정도 전망한답니다. 이게 화소가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차량용 카메라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세미콘 코리아가 진행이 됐고요.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에 가트너 아시죠?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의 애널리스트가 한 얘기들을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로 GPU와 HBM이 주도하면서 시장은 성장할 거다. 2028년 디램 시장에서 HBM 비중은 3.6% 전망합니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9.4% 전망하고 있다. 올해 규모는 시장 규모는 작년보다 12.7% 증가한 약 7천억 달러 정도를 전망합니다. AI 메모리는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ADAS 차량용 반도체 성장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상승한다고 봅니다. 또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 비중은 2030년까지 34%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디램, 낸드 등 메모리 가격 하락은 1분기까지 하락을 하다가 점차로 바닥을 치고 하반기에는 점차 상승 전망합니다. 이걸 쭉 그냥 내용들은 그냥 참고로 하시고요. 맨 마지막에 이 얘기를 요즘에 뭐랄까요, 이게 모락모락 김을 피운다 그럴까요? 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요즘에요. 그래서 요 기사 플로우를 여러분들 좀 아마도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디램 가격이 이게 터닝할 거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그쪽에는 관심을 갖고 사야 된다. 요 얘기가 요즘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8번 뉴스가 어떻게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이거 굉장히 기술적이라서 제가 길게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기사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패키징이 안 돼서 기술력이 좀 안 돼서 HBM 못 돌아가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장비, 여태까지인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장비로 패키지를 혁신할 것이라는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의 하이브리드 본딩을 다른 기술을 도입할 거다. 그래서 구리 본딩의 기술을 도입할 거고, 그리고 예전에 했었던 식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뭐 구멍을 뚫어서 같이 이거를 거기에 뭐랄까 이물질도 끼고 불순물도 생기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레이저 및 플라즈마를 활용한 장비를 도입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미국의 장비 주갔던 게 이 역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나라 회사도 쓰지만 거의 대부분 미국 회사 되게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새로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삼성전자가 HBM3 이 8단을 공급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12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20단까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래요. 20단까지.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 기술 때문에 이걸 새로운 장비로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거 지금 장비 도입을 한다라는 보도 보시면 장비 도입을 지금 하고 있대요. 그럼 당연히 거기 장비 부품 회사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비 부품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나. 근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장비들이 들어오게 되면 네. 이게 뭐 공정 라인이나 생산 라인 자체를 네. 다시 재가동시키는 게 완전 사실 세팅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또 완전인지 뭐 일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일부 그런 뭐 수요를 잡거나 이런 거에서 시간이 좀 지연이 될 수 있는 테스트 과정이 또 필요하니까. 이거는 새로운 라인을 저기서 하겠죠. 예. 그 테스트 라인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죠. 네. 중간에.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제 이걸로 시장이 꽤 움직였었다 내용까지 확인하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박병창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네. 잠시 후에 권수리 팀장의 금모론. 예. 이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